한강공원에 도착한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체코 프라하에 살고 있는 앨리스입니다. 저는 전업주부고 남편도 자상하고 아이들도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아들 둘맘의 일상 아시죠? 육아의 필수 요소는 첫째도 체력, 둘째도 체력이란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저는 원래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사는 여자였는데 그래서인지 육아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첫째가 태어나고 익숙치 않은 육아의 스트레스도 심한데 몸까지 비명을 지르니까 결국엔 우울증까지 찾아오더라고요. 이때 남편이 정말 많은 힘이 되어 주었어요. 장기간 육아 휴가를 받아 아이도 케어하고 저까지 돌보아 주었죠. 덕분에 저는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고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아이가 3살이 되어서 한시름 놓을까 했더니 세상에나 두 번째 아기 천사가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지만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절실히 깨닫고 있었죠. 당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임신 중이라 격렬한 운동은 할 수 없었지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요가나 걷기를 중심으로 일단 몸을 가능한 한 많이 움직였어요. 첫째를 임신했을 때는 매일 피곤하고 무기력했는데 운동 덕분인지 활기차고 평온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제 담당 의사 선생님도 적절한 운동을 추천한다고 하셨고 정기검진 때마다 아기도 산모도 너무나 건강하고 좋은 상태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 덕분인지 저는 첫째 때와는 다르게 체중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늘지 않았고 출산도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되어 사랑스러운 우리 둘째와 만날 수 있었답니다. 출산 후에도 조금 휴식기를 가진 뒤 매일 유모차를 밀며 공원을 몇 바퀴나 돌았어요. 이미 습관이 되어서 하루라도 몸을 안 움직이면 찌뿌둥한 느낌이 싫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데이케어 센터에 가게 되면서 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뛰다가 걷다가 하는 정도였는데 그것만으로도 정말 힘들었어요. 원래도 달리기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출산 후라 그런지 금방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의 몸은 참 신기해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뛰는 시간을 늘렸더니 어느새 숨을 헐떡이게 되는 일도 점점 줄었어요. 그리고 5km를 쉬지 않고 뛰는 것도 성공할 수 있었답니다. 정말 운동처럼 좋은 취미 생활은 없는 것 같아요.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는 말을 체감하게 됐어요. 매일매일 변해가는 자신의 몸에 성취감을 느끼고 체력이 붙으니 아이들한테 화를 내는 일도 적어지고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급기야 동네 주부들이 참가하는 마라톤 모임에도 가입하게 되었어요. 혼자 하는 운동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쟁도 하고 격려도 하며 달리니까 더 의욕도 생기고 즐거워서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어요. 모임에는 또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도 많아서 우리는 금세 친해졌어요. 마라톤 모임 외에도 서로의 집에 놀러가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수다 떠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힐링이 되었죠. 실제로 마라톤 대회에도 몇 번이나 참가했어요. 앨리스는 아직 풀 마라톤을 완주할 실력은 아니지만 하프 마라톤이나 팀원들이 합심해서 릴레이로 코스를 도는 대회에 나가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가족들도 응원하러 와주었고 아이들도 엄마 너무 멋지다 며 좋아해 주어서 정말 기뻤어요. 그렇게 시작한 마라톤 모임에 들어간 지 벌써 4년이나 되었네요. 모임 자체가 생긴 지 5년째라 5주년 기념으로 해외여행을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디로 갈까 멤버들과 이야기하던 중 모임 회장이 한국에 가자고 주장했어요. 앨리스는 뜬금없이 나온 한국 이야기에 어리둥절했죠. 요즘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많이 듣긴 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고 아직은 생소한 나라였어요. 회장님에게는 대학생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가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다며 이모도 꼭 가봐야 한다고 엄청나게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앨리스는 아이들 키우느라 장거리 여행을 간 지도 오래됐고 이번 여행을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멀리 떨어진 아시아에 가는 건 역시 걱정도 되었죠. 그래서 일본처럼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는 선진국이 안심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멤버가 자기 남편이 사업차 한국에 다녀왔는데 한국이야말로 진짜 선진국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한국이 너무 편리하고 안전했다고 하면서 자기도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선물로 사다 준 한국 화장품도 너무 마음에 들었다면서 이번에 가면 싹쓸이 해올 거라고 포부까지 밝혔어요. 그렇게 5주년 기념 여행은 한국으로 가는 걸로 결정된 분위기가 되었고 앨리스는 엄청나게 반대할 명분도 없어서 그냥 정해진 대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약간 불안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해외여행이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레는 기분이었어요. 앨리스와 마라톤 동호회 멤버들은 10시간이 훌쩍 넘는 긴 시간 동안 하늘을 날아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앨리스는 유럽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다양한 공항을 가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런 앨리스도 인천공항이 꽤 대단한 공항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었답니다. 유럽의 공항은 입국 심사가 정말 오래 걸리기로 악명 높죠. 앨리스와 일행이 도착한 시간에 인천공항 입국 심사장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었습니다. 긴 여행에 지치고 자다 깨서 비몽사몽한 상태였지만 여기서 나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걱정하며 줄을 섰어요. 그런데 그들은 앞에 있던 줄이 순식간에 줄어드는 마법 같은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심사장을 통과하기까지 10분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처리가 되는지 신기했죠. 유럽의 공항들은 모든 과정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인천공항의 입국 심사는 자동 출입국 심사대도 있고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어서 처리가 빠르다고 했어요. 게다가 입국 심사가 끝나고 나왔더니 짐이 이미 다 나와 있었어요. 예전에 유럽을 여행했을 때는 입국 심사를 1시간 이상 기다려서 통과해도 아직도 짐이 나오지 않은 적도 있었거든요. 심지어 같이 갔던 일행의 짐만 공항 측의 실수로 다른 비행기에 실렸다고 해서 엄청나게 불편을 겪었었죠. 그런데 그런 사태를 벌어지게 항공항 측은 사과의 말은커녕 너무나도 당당해서 어이를 상실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는 짐들이 가지런히 저희를 마중 나와 있으니 여행의 시작부터 너무 기분이 좋고 놀랍더라고요. 인천공항은 정말 깨끗하고 무엇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짐을 찾아서 밖으로 나왔어요. 이번에 우리는 여행사에 패키지 투어를 신청했는데 회장님의 조카가 한국 여행사를 통해 예약해 주었거든요. 우리의 가이드는 한국에 살고 있는 체코 사람이었어요. 20대 후반 정도의 밝고 귀여운 여성분으로 이름은 아이키라고 했습니다. 아이키 씨는 유학생으로 찾아온 한국에 푹 빠져서 정착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체코에서 이렇게 먼 나라에 살려고 결심했을까 궁금해졌어요. 저희는 서울 시내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공항 바닥을 보면서 넓은 공항인데 청소도 어쩜 이렇게 깨끗하게 잘하나 생각하며 짐을 끌고 걸어가던 저는 눈앞의 광경에 놀라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제 눈앞에서 동글동글한 하얀색 로봇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로봇이야? 와, 너무 귀엽다. 나 로봇 처음 봐. 동호회 멤버들도 저처럼 놀라서 탄성을 질렀어요. 아이키 씨는 이건 청소 로봇이라며 인천공항에는 이런 청소 로봇 외에도 길을 안내해주는 로봇도 있다고 했어요. 말을 듣고 자세히 보니 로봇의 다리 부분에 청소용 솔이 빨간 빛을 내며 열심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로봇은 좌우로 움직이며 빛나는 공항 바닥을 더욱 반짝이게 하고 있었죠. 인천공항이 이렇게 넓은데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로봇이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로봇까지 있는 공항이라 인천공항은 정말 최첨단의 공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스를 타고 우리는 숙소로 이동해서 짐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키 씨가 롯데월드몰이라는 대규모 쇼핑센터로 안내해 주었어요. 롯데월드몰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복합 문화공간이었어요. 주변의 건물들과 사뭇 다른 모습으로 우뚝 서서 주변을 압도하고 있는 롯데월드 타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 타워는 높이가 555m나 되는데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고 세계에서도 6번째로 높다고 했어요. 우리는 타워의 꼭대기에 위치한 서울스카이라는 전망대에 가기로 했죠. 입장 전에 대기하는 곳에서 한국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각종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미디어 연출을 한 전시물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두근두근했어요. 1층에서 전망대 입구가 있는 117층까지 1분 만에 이동한다고 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천장과 벽이 모니터로 되어 있었는데 전망대까지 이동하는 동안 아름다운 하늘의 모습이나 서울의 전경, 불꽃놀이 등 입체감 있는 영상에 둘러싸여서 마치 제가 하늘 안에 있는 듯 몰입감이 굉장했어요. 한국은 자신들의 문화와 기술력을 잘 융합해서 선보이는 나라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순식간에 높은 층으로 이동한 탓에 귀가 약간 멍멍해졌어요. 두리번거리며 전망을 보려고 했는데 의자와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전망이 보일 줄 알았는데 거기에 앉으라고 하더니 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라고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는데 영상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이 올라가면서 탁 트인 창 너머로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다들 와 하고 감탄을 했어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쓴 연출력이 훌륭하더라고요. 서울에는 심플하면서 현대적인 건물들이 많아 보였는데 한편으로는 그 뒤로 멀리 떨어진 산들이 배경을 장식하며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자연의 아름다움과 도시의 조화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죠. 타워 바로 근처에는 석촌호수라는 큰 호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산책하거나 벤치에 앉아서 공원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키 씨에게 말해서 나중에 저 공원에 들러보기로 했어요. 우리는 전망대 여기저기를 옮겨다니며 서울의 풍경 사진도 찍고 단체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밖으로 나가서 한층 위로 올라갔더니 바닥이 유리로 된 데크가 있었어요. 발 아래로 서울 시내가 펼쳐져 있는데 정말 짜릿하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유리바닥 전망대로 기네스 기록에도 올랐다고 하던데 고소공포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 아찔해서 오래 있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한국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상위에 랭크한 시설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는데 정말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전망대 구경이 끝난 뒤 우리는 식사를 하기 위해 아이키 씨가 예약해둔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롯데월드 타워에는 다양한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있어서 너무 편리했어요. 아이키 씨의 안내로 들어간 레스토랑은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유명한 곳인지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가게 안은 만석이었고 밖에서 대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예약해둬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가게 안에 들어서자마자 한가운데에 원형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 조명을 둘러싸고 있는 그림이 흑백으로 심플하면서도 깊은 운치를 느낄 수 있었어요. 내부 인테리어는 나무와 자연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자연과 조화로운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한국의 그림과 여기저기 놓인 장식품들이 전통적인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게 해주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먹는 한국 요리를 한층 맛있게 느껴진 건 두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저는 김치찌개 정식을 주문했어요. 아이키 씨가 메뉴를 설명해 주었는데 김치는 체코의 사워크라우트와 비슷한 발효식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워크라우트가 뭔지 아시나요? 사워크라우트는 양배추를 발효시켜 만든 체코의 전통적인 음식이에요. 체코 요리에서 중요한 재료 중 하나로 사이드 디시로 먹거나 소시지와 함께 요리하거나 스튜나 수프에 넣어서 끓여 먹기도 해요. 깔끔하고 짭짤한 맛이 일품인데 고기 먹을 때 곁들이면 정말 개운하고 맛있답니다. 아이키 씨는 사워크라우트가 양배추를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음식이라면 김치는 배추를 소금과 고춧가루로 발효시킨 거라고 했어요. 김치찌개는 이 김치를 넣어 만든 수프로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주문하고 시간이 별로 흐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주문한 메뉴가 줄줄이 나왔어요. 배가 고팠는데 이렇게 빨리 요리가 나오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한 사람당 하나씩 큰 쟁반 위에 메인 요리와 함께 작은 그릇에 샐러드나 나물, 국이 함께 나왔는데 보기에도 아름답고 양도 푸짐해 보였어요. 다른 멤버들은 불고기 정식이나 고등어구이 정식을 시켰는데 그것도 참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반찬으로 김치가 또 따로 나와서 그게 참 웃겼어요. 아이키 씨가 한국 사람들은 김치 없이는 못 산다면서 김치찌개를 먹을 때도 김치 반찬은 필수라고 했어요. 제가 사워크라우트를 좋아하는 만큼 한국인들도 김치를 너무나 좋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뜨거운 뚝배기 안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김치찌개는 색깔부터 꽤 매워 보였어요.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라 대체 어떤 맛일까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수프를 한 입 떠먹는데 그 특별한 맛과 향에 정말 놀랐습니다. 김치와 돼지고기, 두부 등이 매우 잘 어우러져 맛있는 조합을 이루고 있었어요. 김치찌개의 깊은 맛과 향은 정말 독특하고 중독적이더라고요. 특히 김치에 발효된 풍미와 매운맛이 함께 어우러져 신선하고 강렬한 맛을 느낄 수 있었고 엄청나게 맵지는 않았고 밥과 함께 먹으면 딱 좋은 느낌이었어요.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어서 먹다 보니 밥이 부족해졌는데 아이키 씨가 밥이나 반찬은 리필이 된다면서 추가로 시켜줬어요.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러웠지만 그만큼 맛있었기에 염치불고하고 반찬까지 리필해서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다들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만족해하며 배가 부르니까 아까 전망대에서 본 석촌호수 주변을 산책하자고 했어요. 전망대에서 내려다보았을 때도 크게 보였을 정도니까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석촌호수의 규모에는 놀랐습니다. 넓은 호수를 둘러싼 경치는 정말 멋있었어요. 호수 주변은 푸른 물과 푸른 하늘,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으로 가득했어요. 특히 호수 주변의 공원과 산책로는 매우 아름다웠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날도 화창하고 따뜻해서 많은 사람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가족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 다음에 저도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한국을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롯데월드 몰 안에는 아쿠아리움도 있던데 분명 아이들이 엄청나게 좋아할 것 같았어요. 오기 전에는 불안해하던 제가 한국에 온 첫날부터 이렇게 바뀌다니 스스로 생각해도 참 놀라웠어요. 오늘은 공항이나 쇼핑몰 위주로 돌아다녀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죠. 아이키 씨가 내일은 한국의 시장에 데려가 준다고 했으니 한국의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앨리스와 동호회 멤버들은 지하철을 타고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광장시장은 서울 시내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서 차로 이동하면 교통 정체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로 가는 게 좋다는 아이키 씨의 설명을 들었어요. 가이드인 아이키 씨는 우리에게 교통카드를 건네주면서
이걸로 서울과 대부분 지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하거나 다른 교통으로 갈아타더라도 요금이 연동되어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앨리스는 체코 프라하의 교통카드를 떠올리며 비교했습니다. 체코의 프라하는 교통카드는 있지만 한 달 이상의 장기 체류자를 위한 정액 카드라서 짧은 기간 방문한 외국인이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청해서 발급받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카드에 사진이 인쇄되기 때문에 증명사진도 준비해야 해요. 그래서 체코에 여행 온 외국인들은 티켓 발권기에서 티켓을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버스에 타면 티켓을 펀칭 기계에 넣어 사용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해서 참 번거로워 보였어요. 그런데 한국의 교통카드는 버스나 지하철 이외에도 편의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니 관광객이 사용하기에도 너무나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핸드폰을 기계에 찍더니 다들 개찰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은 기술을 앞서서 일상생활에 도입하는 첨단의 나라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동호회 멤버들은 한국의 지하철에 신기해하며 한 명씩 교통카드를 찍고 개찰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철을 타러 내려간 우리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플랫폼에는 놀랍게도 스크린도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체코의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나마 영국과 프랑스에 갔을 때 우연히 본 적은 있는데 그곳에서도 스크린도어는 극히 일부의 역에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알키 씨의 말에 의하면 한국은 거의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체코는 노면 전차인 트램이 발달해 있어서 지하철은 2개의 노선만 운행하고 있는데 스크린도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에 비해 서울은 9개나 되는 노선과 수많은 역이 있는데 거기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했다는 게 우리는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죠. 제가 알고 있는 유럽의 최고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도 선로 내에서 각종 사고와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지만 좀처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대단한 나라였어요. 고객들의 안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 열차로 뛰어들어서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겠더라고요. 굉장히 안전해 보여서 부럽기도 하고 한국의 안전을 위한 노력에 놀랐습니다. 한국 지하철에 대해 놀라움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열차는 모니터에 쓰여있는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하더군요. 지하철을 탔는데 좌석은 청결해 보였고 바닥에 쓰레기도 떨어져 있지 않고 깨끗했어요. 좌석에 얼룩이 신경 쓰여서 자리에 앉는 걸 주저하게 되는 유럽의 지하철과 너무나 비교되었습니다. 앨리스와 일행은 핸드폰의 지도 앱에서 검색했던 시간과 정확하게 같은 시간이 걸려서 광장시장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한국의 교통 인프라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체코에도 교통 앱이 있고 예상 도착 시간도 있지만 말 그대로 예상일 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열차가 지연되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열차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역 안을 배회해야 했답니다. 체코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라 불편을 느끼면서도 그냥 살아왔는데 한국의 높은 수준의 시스템을 경험해보니 너무 부러웠어요.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네요. 광장시장은 서울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으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관광 명소로 유명하다더니 정말 수많은 외국인으로 붐비고 있었어요. 시장에는 옷이나 이불을 파는 가게가 모여있는 골목도 있고 그릇과 가구를 파는 곳도 있고 정말 온갖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어제 간 쇼핑몰도 좋았지만 역시 해외여행을 하면 그 나라의 시장에 가봐야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로웠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먹거리 골목이었어요.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다 양손에 먹을 걸 들고 걷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고소한 기름 냄새와 달달한 향이 섞여서 식욕을 자극하는 곳이었습니다. 저와 멤버들은 처음 보는 음식들에 신기해하며 이쪽 저쪽 고개를 돌리며 구경하느라 목이 아플 정도였어요. 시장 안에는 다양한 가게들이 있었는데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도 있어서 저희도 의자에 앉아 알키 씨가 추천한 빈대떡과 마약김밥을 주문해봤어요. 빈대떡은 녹두를 고기와 함께 갈아서 기름에 구운 팬케이크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담백하며 부드러운 입맛을 돋우는 음식이었습니다. 마약김밥은 이름이 정말 재미있었는데 중독될 만큼 맛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했어요. 저는 김밥은 전에 먹어본 적이 있어서 원래 좋아했는데 마약김밥을 한 입 먹어보고는 놀라움에 눈이 커졌어요. 마약김밥은 평범한 김밥과 달랐어요. 일반 김밥보다 크기가 작고 속에 들어있는 재료도 밥과 야채 몇 가지로 심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플한 재료의 마약김밥을 겨자와 간장이 들어간 소스에 찍어 먹으니 너무 잘 어울렸어요. 저는 이 독특한 조합에 매료됐어요. 체코에 사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건 불가능해서 가서 레시피를 찾아봐야겠다고 모임 사람들과 이야기했어요. 간단히 식사를 마친 후에는 후식을 먹기로 했어요. 광장시장의 여러 음식 중에서 가장 길게 줄을 서 있던 꽈배기가 궁금해서 우리도 줄을 서서 하나씩 먹어봤습니다. 꽈배기는 한국식 도넛이라고 했는데
줄을 꼬아놓은 것 같은 모양이 독특하고 귀여웠어요. 도넛의 맛이긴 한데 제가 알고 있는 도넛보다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더라고요. 밀가루만이 아니라 찹쌀가루를 섞어 만들어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갓 튀겨서 나온 꽈배기의 맛은 정말 천상의 맛이었죠. 그런데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쉬지 않고 이것저것 많이 먹었더니 몸이 무거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마라톤 동호회인데 한국에서도 한번 달려봐야 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죠. 멤버들이 좋은 생각이라고 찬성했고 우리는 아이키 씨에게 우리가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코스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아이키 씨는 한강공원을 추천했어요. 서울에서 가장 큰 강인 한강 옆으로 산책이나 달리기 하기에 좋은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가 이미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쯤이어서 인사를 하고 오늘 달리면 좋겠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라 위험할 것 같으니 내일 가볼까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아이키 씨가 한국은 밤늦은 시간에도 안전하니까 괜찮다고 자신이 안내할 테니 가보자고 했어요. 우리는 가게나 사람들이 많은 시내면 몰라도 밤에 공원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한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믿기지가 않아서 시계를 확인했는데 분명 시각은 밤 9시다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시계가 고장난 건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건 틀림없는 한국의 밤의 공원이었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공원에 있었어요. 한강공원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각종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테니스장, 스쿼시장 등 온갖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공원은 밝은 조명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중간중간 CCTV도 있어서 더욱 안전해 보였습니다. 조깅을 하는 사람, 운동기구를 사용해서 몸 관리를 하는 사람, 한강을 바라보며 데이트를 즐기는 커플이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마치 초저녁인 것처럼 공원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한강공원의 놀라운 모습에 감탄하며 조깅 코스를 가볍게 달렸습니다. 한강공원은 무척 깨끗했고 젊은 여성이 혼자서도 아무렇지 않게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한국이 정말 안전한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체코에서 이런 시간에 여자 혼자서 조깅을 하거나 공원 산책을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맑은 밤 공기를 마시며 공원을 마음껏 달릴 수 있다니 정말 새로우면서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의 수준 높은 치안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에 대한 평가는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은 유럽의 그 어떤 나라보다 안전하고 인프라 수준도 높은 선진국이었어요. 가서 경험해보지 않으면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만으로 편견이나 선입관을 갖게 되니까요. 전 다음에는 꼭 가족 여행으로 한국에 와서 아이들에게도 한국의 놀라움을 경험해보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고 공감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